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그래서 이랬죠. 네. 예,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중국 경제 전문가들 찐 전문가.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럼 좀 너무 그런가? 아무튼 진짜 전문가. 이철 박사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벌써 몇 번이에요? 꽤 네. 여러 번 모셨죠? 예. 많은 분들이 정도 드신 것 같고 이제 네. 네, 길 가다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오늘 처음 네. 저 알아보는 분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여기 올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네. 이 지하철을 갈아탈 때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서 예. 뒤에 있는 혼칠한 청년에게 좀 물어봤더니 네.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확신할 수 있다면서 중국 뉴스 하는 이철 박사님 아니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래서 첫 경험을 했습니다. 야, 이제 유명인이 셀럽이 되셨네, 이제 셀럽. 이게 단 한 명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네.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유리창이 이렇게 깨져 있으면 예. 왜 깨진 유리창을 갖고 하지? 어. 이게 그냥 유리창 한 장이 깨진 게 아니라 네. 이미 많이 그러니까요. 한 명이 그렇게 알아본다는 건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알아보는데 한 명이 아는 아는 척을 했다. 했을 뿐이다. 제가 그럼-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음.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신 이제. 분도 계실 수 이 있겠네요. 의외로 조심하시면. 많고요. 맞아요. 뭐 네.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네,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철 박사님은 네. 중국에 어떤 일로 가서 중국에서 태어나시진 않았죠. 네네.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국내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나갔다가요. 중국 주재원으로 중국에? 나가셨다가 예. 그렇게 해서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래저래 잘리고 네. 새 직장 구하는데 그 직장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중소기업, 한국 벤처기업, 중국 대기업, 중국 중소기업, 중국 벤처기업, 뭐 이스라엘 벤처기업 네. 모두 다양한 조직이었지만 예. 일관된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일하는 거였죠. 예. 계속 중국에 계시면서 네네, 회사만 옮겨가시며 네네. 그래서 중국에 30년 얼마나 계신 30년은 거예요? 안 되고요. 네. 25년 정도 있었습니다. 25년. 예. 네.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중국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제가 좀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게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동네죠. 중국이. 제가 중국에서 성공했으면 여기 안 앉아 있겠죠. 진짜 거기 앉아 있는 게 어때서요? 예? 거기 앉아 맞는 말씀이긴 하긴 하지만 중국에서 아주 성공하신 성공하시면 분은 성공한 사업으로 바쁘시겠지. 아니요, 두 분이 이제 제 사무실로 인터뷰 아, 하러 오시지 않았겠어요? 나름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좀 주재원으로 가신 게? 저는 이제 주재원 생활은 1997년부터 했고요. 예. 예. 한 25년쯤 됐네요 예, 이제. 예. 예. 재건축 연한이 다 어허. 근데 이제 회사를 여러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만나야 되는 중국 사람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실전에서 많이 느끼셨겠어요. 그러게요. 중국도 지난 20년간 많이 변했죠? 엄청나게 변했죠. 우리나라의 20년보다도 훨씬 빨랐겠죠. 많이 변했겠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만리장성 가는 코스가 아주 일정한 코스가 되어 있지만 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포장도 안 돼 있었어요. 만리장성 도로가. 가는 길이. 예. 그 다음에는 시멘트 도로,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 아하. 그 다음에 가 보니까 이제 그 케이블카가 놓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빨리 변했죠. 그 속도가 조금 더 둔화되고 있다고는 느끼십니까? 예.
특히 최근 몇 년은 조금 정체된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예. 예. 그게 일종의 중진국 함정 같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성장하다 보면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니 우리나라도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장률은 떨어졌잖아요. 제가 느끼기는 그동안은 이제 중국이 선진 각국의 기업을 보고 배우고 예. 벤치마킹하고 예. 이렇게 따라왔는데 지금은 얼추 따라와서 지금은 사실은 복사하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그런 기업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 예예. 네. 이제는 자기들이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제부터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애플 따라 만들고 이것 예. 따라 만들고 다 따라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중국 기업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되는 건데. 예, 근데 그게 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은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 제대로 된 상품을 하나 내놓으면 예. 이렇게 축적되어 왔던 수요 욕구가 예. 구매 욕구가 이제 일시에 폭발하면서 대량으로 이제 사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만 있으면 파는 데는 문제가 없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점점 그런 상황은 끝나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예. 더 나은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 같은 그런 누구나 열심히 기회를 잡아서 뛰면 된다라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럼 이 함정에 보통 빠지면 예. 대개는 이제 이른바 중진국 못 벗어나고 다시 이제 추락하는 건데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거기서도 잘 벗어났다고 하더군요. 네, 네, 이제는 뭐 선진국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꽤 있고 우리나라가. 네, 네. 중국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중국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중국의 경제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민간 기업이 많이 보이는데요. 민간 예. 경제가 더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나 중국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작은 그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 티끌모아 태산 일수는 있겠으나 영향력으로 볼 때는 역시 정부와 국유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그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개혁을 잘 해 나가느냐 이것이 아마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민간 기업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과거 경험을 살펴서 생각해 보면 상당 부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중국 경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지표들 나오는 거 있으면 지난번에도 이제 뭐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번 PMI 말씀드리면서 PMI 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다만 그때 이제 감염자 예상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 네. 예, 근데 한번 그 최근에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네. 중국 정부 측에서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고 봐요. 예. 하나는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발표가 된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이제 인정했다. 그래, 나쁘다. 나쁘다고 인정했다. 네. 어. 인정하니까 이제 그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후속 조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그리고 끝일 수가 없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럴 거면 나쁘게 발표 안 하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쁘다고 발표했으니 뭘 하겠다고 나오겠구나.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네. 이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하. 그 차근차근 말씀 좀 해주세요. 부양책이겠죠? 예? 부양책이겠죠? 아닌가요? 부양책인데요.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정상화를 서두른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봉쇄하는 걸 풀고 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선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려면요. 예. 네. 우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숫자가 매년도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준 거고요. 예.
아래쪽에 파란색이 제조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 이후에 중국 예. 정부가 이 숫자를 발표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내놓은 겁니다. 중국은 하여튼 진짜 마음대로 발표했다 안 했다 하는군요. 하여튼 숫자를. 예.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외국 기업 수가 증가한 걸로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예. 제조업의 경우는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 2020년의 경우에는 거의 8,000개 가까운 외국 제조기업이 철수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5,000개 가까운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조기업은 빠지는데 전체 기업은- 외국 기업은 늘었다. 그렇죠. 그럼 제조업 할 상황은 중국이 자꾸 아니고 나빠지고 있고 뭐 서비스업 그러나 같은 뭐 거를 많이 그렇지 했다는 건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은 중국이 가서 사업하기 괜찮다 환경이. 그러니까 제조기업은 줄고 제조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 늘었다. 예. 그러면 그 외국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겠는가? 예. 아마도 금융 쪽 예. 또는 서비스 쪽인데 서비스 쪽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그렇게 좋을 리가 없고요. 예. 그래서 한만이성으로 왜냐하면 중국에 돈을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이 중국에 돈을 보내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중국의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늘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봐도 외국인 FDI 규모 자체는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중국의 금융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봐도 외국인 자금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자금. 예. 어. 이게 굉장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만 보고 있으면 중국에 들어가는 자금은 늘어왔고요. 예. 최근 2, 3년간. 예. 그런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의 공장들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축소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화 완화가 많이 되면서 예. 금융기관들의 이제 돈들이 엄청나게 크레딧이 풀리니까 예. 이 돈을 가진 데서는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실체 경제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금융상품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기대하고 중국 국채 같은 걸 아주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물들, 거물들은 자기들이 움직이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그만 시장에 가면 그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 좋은 조건으로 정부가 보장을 해가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내밀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조금 더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 왼쪽 상단부에 있는 게 최근 몇 년간의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은 패턴이 유사하고 따라다니네. 그러네요. 예, 네. 대체로 그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빨간색 친 부분을 보면은 두 그래프 라인이 상당히 겹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인 게 이제 우측 하반부에 있는 네. 그래프인데요. 네. 예. 그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네. 최근에 와서. 그래서 최근이라는 건 2021년 이후 그렇습니다. 매우 최근의 일이네요. 예, 작년부터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그동안 수입보다 훨씬 많았는데 예. 흑자가 줄었다는 뜻이네요. 수출은 줄어들고 예. 수입하고 수출량이 비슷해졌다. 그게 비슷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 힘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위기를 느낀 포인트다 저게. 예. 전에도 보면은 이게 무역 수지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 수입이 접근한다 이러면 네. 수입을 많이 줄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이루어지도록 아, 그렇게 뒤에서 컨트롤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 몇 달을 보면 수출선과 수입선이 상당히 평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예. 예, 그렇게 되면서 거의 이 근접했던 네. 수출 규모와 수입 규모가 조금씩 다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붙었다가 예, 예, 저 말은 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정부 의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예. 수출은 경기가 안 좋아서 줄었어요. 예. 근데 수입 물량도 일부러 같이 줄였다. 예. 여기서 재밌는 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은 대개 업스트림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민간은 주로 다운스트림 쪽에 예. 포진되어 있고. 뭐죠 업가 다운이? 아 그러니까 큰 뭐 정유 뭐 이런 것들 말씀 그렇습니다. 예. 뭐 석유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예. 뭐 원자재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업스트림에 속하고 예. 상류에 예, 있고 예. 이 제품들이 나오면서 점점 중간 제품 나중에 네. 소비자 제품이 나오니까 그걸 예. 하류라고 하죠. 예. 그런데 상류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들이에요.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대규모로 수입하는 것들은 다 국유기업이 합니다. 아 그러네요. 컨트롤 그러네요. 된다. 그러네. 컨트롤러블 한 거죠. 컨트롤이 가능하다. 예. 예, 그래서 이 분야를 그 외국 기업이 하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이신에서도 PMI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차이신이 발표한 PMI는 중국 정부 통계보다도 훨씬 나쁘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중국의 경제가 지금 나빠지는데 무역은 어떻게든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네. 실제 실물 경제를 돌리는 제조 생산 쪽의 지표는 지금 엉망이 돼 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드는데요. 예. 이제 그 바로 답이 있지만 직접 글로 가면 재미가 좀 없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좀 지금 예. 뭐가 결론이 언제 나오나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PMI는 약간 미래를 알려주는 신호죠. 예,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망가지고 있고 매우. 예. 그러나 수출입은 현재거나 살짝 한두 달 과거의 결과니까. 예, 제가 이렇게 감질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중국 지도부가 왜 이번에 이견이 있었고 왜 의사 결정을 좀 수정을 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네.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다음 인내해서 들어오겠습니다. 다음을 예. 좀 봐주시면 예. 부동산 쪽도 지금 엉망이에요. 예. 지금 1사분기에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이제 땅을 사용해도 좋다고 네. 우리식으로 보면 토지 판매고요. 네. 예. 근데 토지가 이제 저 정부 소유니까. 소유니까 네. 이제 토지 사용권을 이제 파는 건데 그게 지금 전년 대비 52.9%가 하락했어요. 예. 근데 사실 당연한 거죠. 뭐 헝다 사건도 있었고 지금 예. 부동산 엉망인데 네. 누가 뭐 새로 부동산 개발을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땅이 안 팔리면 지방 정부의 재정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겠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냐? 네. 지금 그 광동성 같은 경우 1사분기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전년 대비 95% 감소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팔았다는 얘기. 못 파는 거죠. 95%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팍 올라와서 1,463억 위안, 우리 돈으로 27.6조의 재정 수지 적자를 네. 지금 기록을 했어요. 저 예. 토지를 사가는 기업은 저 토지에다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사갑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면 뭐 건설 경기가 죽으니까 안 사가는 건설 거죠. 경기가 그렇죠. 죽으니까 토지를 안 사가. 토지를 예. 안 사가니까 지방 정부는 돈이 없어. 그렇죠. 네. 뭐 근데 광동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이제 텐진, 닝샤, 해룡장, 칭다오 모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려왔어요. 예. 네. 그리고 블룸버그는 홍콩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마구 떨어지고 자본 도피의 징후가 커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돈들이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한다. 근데 홍콩에 있는 자본의 상당수는 대륙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이미 홍콩에 있는 건 예.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예. 더 덧붙이면 홍콩은 저건 저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홍콩은 그 뭐죠? 달러하고 페그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달러는 계속 강세가 되고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데 네. 홍콩은 경제로만 보면 위안화를 따라가야 맞지만 예. 달러 페그제 때문에 자꾸 달러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중국 경제, 홍콩 경제 안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홍콩은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고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중으로 크러시죠. 그 홍콩 부동산 가격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예, 말씀하신 대로 홍콩도 지금 그 페그제 때문에 네. 홍콩 재정국이 지금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앞으로 수차례 개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홍콩에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뭐큰 문제는 없다 이러고 나오지만 어쨌든 좋은 신호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확정된 뉴스는 아닌데 좀 듣기에 생소하시겠지만 이 비괴웬이라는 데가 있어요. 삐구인. 예.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뭐 가든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네. 이게 중국의 1위 부동산 기업입니다. 예. 그다음 완커라는 데가 있고요. 예. 요즘 헝다는 이미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비괴웬, 헝다, 이 완커 이 세 개가 중국 부동산 업계 1, 2, 3등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1, 2, 3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비괴웬이라는 곳도 지금 뭔가 문제가 나고 있는 것 같다. 어허. 저 부도날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고요. 예. 완커도 지금 뭔가 위험해지고 있다. 재정이 심상치 않다.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일촉즉발이라고 할까? 네. 네. 이제 이런 정도로 부동산이 지금 그 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부동산 심각하다.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그런데 어렵죠. 이제 네. 이것이 기업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이제 일반 그 국민들한테도 예. 지금 영향이 가는 거죠. 취업이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취업. 예, 실업률이 올라가고요. 오늘 실업률 발표했죠. 실업률 높은 걸로 발표됐던데. 예, 이 실업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예.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녹색 기둥 커다란 게 뭐냐면 젊은이들 청년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작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은 다른 것들과 비교가 안 되게 매우 높죠. 그러네요. 지금 16%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20대 초반, 네. 10대 말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이 얼마나 실업을 하고 있는가 이 아하. 비율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취업률도 몇 가지 취업률이 있는데 모두 도시의 실업률만 따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예. 얼마나 그 직업이 자합이 공급될 수 있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예. 그게 1,100만 개 정도였어요. 1년에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1,000만에서 1,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오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 지금 사상 최대의 대졸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1,076만 명. 예, 대졸자들이. 예. 근데 이게 국내 졸업자거든요. 유학생들까지 돌아오면은 아마 1,100만을 넘을 것이다. 예. 그런데 과거의 그 통계를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을 때 대략 농촌과 도시가 절반 정도씩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대졸자가 뭐 전부 농촌으로 가지 않는 이상 예. 우리의 사례를 봐도 대부분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쓸 그렇죠. 텐데 네. 그렇죠. 일자리가 제공되는 건 1,100만 개. 예.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1,100만. 예. 도시 일자리는 다 500만 절반. 개. 그렇죠. 그런데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도시에서 일하고 싶은 고등학생들도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자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기는 필요한 일자리 수는 2,500만 개 이상이 될 것이다. 예. 이제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동원을 해도
1,100만 개 정도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의 실제 취업률도 지금 그 뉴스가 나중에 이제 삭제가 됐는데 네. 잠깐 올라왔던 뉴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것도 삭제가 됐습니까? 예, 예. 지난달 4월 17일자 기준으로 예. 전국 대졸자 중에 이제 취업이 된 사람 예. 23%다. 와. 그럼 나머지는 취업을 못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그 한자녀 정책을 계속 써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새로 대학 졸업하는 애는 우리 집안에 엄마 아빠가 보배야. 있고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4분 계시고 예.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6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중국 젊은이들은 이 6명의 어른이 매일 앉아서 공부해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아하. 그리고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로 취직이 좀 덜 됐군이 아닙니다. 네. 이거 그 집안 입장에서 보면 집안이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곧바로 사회적 동요와 이게 이제 그 연계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취업난에 대해서는 더 취약하다. 그렇죠. 중국이 여론이.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근데 그럴 경우에 자식 탓을 해주면 괜찮은데 나라 탓을 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 탓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래가면서. 네. 그래서 지금 발표는 안 되지만 중국의 그 어린 학생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이고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중국은 애를 하나만 낳기 때문에 오냐 키워서 버르장머리가 없다. 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네. 한번 매일 집에 가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매일 공부하라 소리를 듣는 애들의 기분은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6명이 한 사람한테만 잔소리 하는구나. 예, 그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근데 대졸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아니면 그런 친구들은 그럼 굉장히 인구가 이제 가파르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졸자 수는 뭐 계속 조금씩 증가를 증가하고 해왔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원래도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니 인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고등교육을 늘리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경제 발전과 경제 발전에 따른 취업 인구의 수가 늘지를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무슨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할 거 없이 네. 거의 대부분의 그 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두 달 내에 감원 발표한 것만 거의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예. 와. 그러면 가르치는 데가 없었구나. 지금 말씀하신 건 부동산 박살나. 부동산 기업들 1, 2, 3이 다 위험해. 유니콘 박살나. 유니콘 박살나. 자살률 그건 아직 통계는 안 나왔으나. 그리고 취업도 안 돼. 중요한 건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나오고 있다는 게 무슨 그게 왜 의미입니까? 중요합니까? 나오고 있다. 뉴스도 아예 못 나갑니까? 그렇죠. 뉴스도 이제 선별적으로 나가니까 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을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거나 네. 애둘러 아하. 이야기를 하고 예. 좋은 일들은 아주 앞에 크게 보도를 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아무래도 국가통계국 사람들이 뭔가 상소문을 올리는 것 같다고 네, 그런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고 예, 있는 거. 예, 예. 그 중국에도요 예. 피 끓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아. 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내가 쓰겠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심각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는 걸 정부도 묵인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발표까지 안 돼요. 예. 그거는 적어도 중층부 상층부에 있는 그런 그룹에서 예. 이건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적어도 묵인까지는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되게 진짜 어려우면 예. 어렵다는 얘기는 가능하면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책을 내놓을 거면 그냥 대책만 내놓으면 되지. 예.
굳이 어렵다고 해서 대책을 내놓는 이유도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왜냐하면 대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뭔가 명분이나 논리가 꼭 필요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우리 많이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위축될 건데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요라는 얘기를 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나 진짜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날카롭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예. 만일의 대책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예. 대책과 함께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아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대책을 쓰노라. 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할 텐데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책이 나오기 전에 나온 보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렵니까? 정말 이 문제 안 풀어주시렵니까?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의 권력에 흔들림이 있다. 이게 이 자체가 시진핑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여론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더 걱정돼서 아무튼 시진핑의 정권 안정성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도 통제가 안 되죠. 우리는 그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을 바라볼 때 은연중에 북한과 이제 그 북한 지도부 내지는 지도자를 네. 좀 연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중국과 북한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막 어느 날 갑자기 총칼 들고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고요. 예. 다 처음에는 다 좋게 얘기하고 예. 갈등이 있어도 참아가면서 중국 분들 인내심 많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그 의사 타진 내지는 그 풍선 날리기를 하는 것도 자주 있는 관행이에요. 예. 문제는 이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으면 혼자 그냥 쪼그라지는 거고요. 예. 네. 예. 내가 만일 가슴 두근거리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지만 어쨌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저쪽에서 그래. 받아서 네. 또 다른 게 하나 나오고 저쪽에서도 또 받아서 이것도 있어 하고 딱 나오면 어휴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 군불대기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천안문 사태 났을 때도 예. 그래서 맨 위에 계신 분들이 각자 입장을 표명을 잘 안 했었죠. 예. 그래서 조금씩 그 자기 입장을 표명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파국이 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예. 여기 하나 좀 그 평소에는 좀 보기 어려운 예.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 그 인민은행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단 말입니다. 국내 외화 대출 잔액이 이제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달러를 빌려간 규모가 커진 거죠. 예. 네. 그런데 위안화 대출은 엄청 감소를 했어요. 그러네요. 가계 대출도 엄청 감소했죠. 감소했어요. 예. 주택 대출도 감소했어요. 네. 소비자 대출도 감소했어요. 예. 기업 대출도 감소했어요. 예. 그런데 국내 외화 예금 잔액은 증가했어요. 달러만 찾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옳으냐? 예. 중국에서 현재 달러 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에서요? 예,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수입. 수입할 때. 수입할 때 달러 예, 필요하겠죠? 예. 뭐 해외에 가서 지금 중국이 투자하고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 예. 외화를 땡겨가야 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 경제를 보면 다 안 좋다. 돈을 빌릴 생각이 없는 건지 예. 아니면 빌릴 수가 없는 건지 모르지만 다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기업 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거고 예. 가게도 위축되고 있는 거고
뭐 그 이 주택 대출도 예. 위축이 되는 게 당연히 부동산 저렇게 엉망인데 네. 무슨 주택 대출 받을 게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금은 늘어. 시그널 안 좋은데요. 안 좋습니다. 이거는 실물 경제를 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네. 이제 직장도 별로 신통치 않고 예. 월급도 줄어들고 쓸 수가 없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규모가 많이 늘은 거죠. 돈은 났는데 어디 갖다 놀릴 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예금으로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 규모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좋은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뉴스인데요. 예. RFI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앞에 전이 붙었습니다. 현직이 아니고 퇴직한 네. 조사통계국장. 그러니까 우리 국가통계국이 있잖아요. 예. 그 식으로 인민은행에서도 이제 그 통계를 경제 통계를 내는데 있어요. 한국은행도 조사국장 예.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조사국장이었던 정성청이라는 분이 예.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통계에는 주로 2분기에 반영이 된다. 1분기 4월, 반영이 5월, 지금 안 6월에. 됐고. 예. 그러니까 1, 4분기에는 반영이 별로 안 됐다. 원래 어허. 3월 말부터 셧다운이었어. 셧다운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예. 4, 5, 6월에 반영이 될 거다. 네. 그런데 이 충격의 정도가 우한 사태 발생 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2.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그 악소리 나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니라 이제 그 중국의 지도부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이건 근데 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코로나 때문인 거죠. 사실 뭐 겹쳤겠지만 제일 큰 예. 거는 코로나죠. 그로 인해서 충분히 공장도 돌릴 수 있고 예, 주문도 들어오고 예, 다 있는데 이제 질병이 번질까봐 셧다운하고 출근 못하고 딱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사실상 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종의 합의를 본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생각이 저는 지금도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외신은 지금 이런 보도를 많이 내고 있어요. 중국 지도부가 이번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크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 자기 발언권을 높이고 있다. 예. 리더십이 올라가고 있다. 예. 혹시 리커창이 다음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건 너무 심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난 4월 29일에 그 시진핑 주석 그룹에서 상대방 그룹들의 정책을 예.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같은 날 리커창 총리가 이러저러하게 해야 된다고 그 국무원 회의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은 만일에 이게 충돌이었다면 리커창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시그널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 무관용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시그널과 예. 이제 조업 재개하고 테슬라 돌리고 네. 상하이 자동차 돌리고 그다음 상하이 이제 다음 달 이달 중순 말까지는 뭐 조업 재개할 거고 이런 뉴스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뉴스들이 예.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는 중국 경제 되게 어렵다. 예. 나오는 지표들도 어렵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아무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지만 예. 쉽지 않구나. 그래서 상하이 이런 데는 슬금슬금 그냥 대놓고 풀어주진 않지만 예, 슬금슬금 풀어주고 있더라. 예, 뭐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제로 코로나는 공개적으로 안 하고 이제 다시 부흥합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예,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풀어준다. 조금씩 조금씩. 예. 뭐 그런 상황 정도?
예,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 그 중앙에서 다시 한번 때렸죠. 우리의 무관용 그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뭐 곡해하는 이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또 중앙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원위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이제 나선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준수하는 법인 내에서 네. 어떻게든 그 조업 재개를 하고 경제를 제대로 돌리겠다. 라고 이제 합의를 본 것으로 이제 아하.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리커창과 시진핑이 예. 야, 난 임파서블한 미션인데? 그렇기도 하고 중국에서 리커창과 시진핑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냥 시진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 그게 아닌가 보네요. 많이 컸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원래 룰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목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큰 재벌 회장님이 알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조 해 뭐 예. 이러면 어떻게 100조를 하느냐는 거는 그 CEO가 열심히 고민해서 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주는 거는 시진핑 주석이 주는 거고 아. 그거를 달성하는 실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건 리커창 총리가 하는 거죠. 예. 예. 야,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일단 상하이는 지금 정상화를 위해 이제 네. 박차를 하는 거예요. 예. 상하이 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풀릴 때 빨리 이뤄내야 되죠. 예. 지금 경제 엉망이고 예. 지금 문제가 크니까. 그리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광동도 지금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는 거죠. 예. 근데 가만 보면 베이징 같은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베이징은 별 뉴스가 없죠. 예. 이게 급한 사람, 급한 지역이 따로 있고 예.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련다 마이웨이 하는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서기가 이제 차이치라는 사람인데 시진핑 주석하고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아주 둘이 굉장히 끈끈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 방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진핑의 의지를 담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로 방역이라는 거에 손상을 입힐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거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그건 예. 레드라인이고 예. 하여튼 그거를 준수한다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서 조업을 새로 재개해 나가야 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전부터 말씀드린 20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 조업 재개를 해내는데 성공을 하면 그럼 방역은 준수하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때쯤이면 방역의 성과는 유지될 것이고 예. 경제가 좋아지니 모두 위대하신 수령님의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끌고 갈 수 있죠. 네. 근데 만일에 그 경제 정책의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 예. 또는 그놈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다가 방역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 예.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 되겠어요? 리커창? 그러니까 시진핑 그룹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해보겠다면 한번 해봐. 아하. 일단 이제 좀 이야. 이해가 갔어. 그런 식으로 합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리커창과 시진핑이 만나서 야, 악수해서 합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 여전히 시진핑은 넘버원이고 아. 야, 이거 내가 방역을 하려고 해서 하는데 이렇다고 경제가 죽으면 네. 그 돌팔매가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예. 네가 가서 리커창 네가 가서 예. 경제 살려야 된다고 해. 어. 그럼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 테니까 네. 네가 한번 살려봐. 그랬다가 혹시라도 방역이 터지거나 경제가 못 살거나 그러면 얘 잘못이고. 그때는 네 잘못이지. 리커창. 얘가 푸자고 그랬어. 아닌 거지. 아, 그렇지. 리커창 잘못이지. 몰라. 그렇죠. 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지 방역이. 어. 아이 자식. 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하. 꽃놀이 패네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야. 수가 좋네. 근데 그 말은 예. 역으로 말해서 칼바지다 칼바지 진짜. 칼바지인데 경제가 좋아질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일단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 예. 그 중국 지도부 전체가 인식했다는 것,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도부가 인정했다는 건 좋은 그렇죠. 일이다. 예. 그러면 인정을 했다는 건 뭔가 조치를 한다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주가도 예. 당분간은 상승 곡선을 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이제 뭔가 예. 막 정책이 나오고 예. 재개가 되고 어허. 뭐 이런 일들이 막 나올 테니까. 예. 그런데 오미크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그 극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만일에 어. 그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기 전에 오미크론 사태가 먼저 터지면 아, 더 확산이 된다. 예, 만약에. 예, 그렇죠. 뭐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거 건드리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또 분위기는 뭐 주저앉는 예.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지 안 그럴지 뭐 짐작조차 되지가 않고 그렇죠. 발생을 한다고 쳐도 예. 언제쯤 발생할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상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상이 안 되네요. 아 근데 되게 임파서블한 미션 아닙니까? 방역은 지키는데 야 방역은 지키면서 공장 가동은 높여. 그게 공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의 그 인해 전술이라는 게 예.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보통 내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답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해 예. 라는 접근 방법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건은 여기까지는 만들었어. 자, 어떻게들 좀 해봐. 예. 이것도 하나의 어프로치예요. 그런데 이게 뭐 몇 사람이 별 수 없는 사람 뭐 대명에 앉아서 하면은 뭐 답이 없지만 예. 1,000만, 1억, 10억, 14억이 예. 각 자기 있는 자리에서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본다면 네. 성공 사례가 나오면 그냥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리커창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 대안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던졌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이 있을 것이고 예.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전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래도 확진자 숫자는 계속 많이 늘겠네요. 뭐 그게 패닉과 파국을 일고 올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 상당 부분 억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럴 거면 왜 이렇게 막았어요? 아니요, 그래서라기보다는 통계로만 억제하나? 발표를 안 한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없어. 지금 없어 일단 이렇게. 그 대부분 상당수의 중국 분들이 예. 지금 일단 그 PCR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매일 검사를 받게 하거든요. 네. 그 봉쇄된 지역에서는. 예. 그래서 오늘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야. 근데 내일 검사를 받더니 음성이야. 예. 근데 매일 검사를 받으려니까 예. 이게 뭐 직장 나가기도 어렵고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직장도 지금 다 정상인 데가 별로 없어요. 봉쇄된 지역은.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하라는 데가 많아요. 예. 아니 그러면 내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예. 왜 내가 매일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지?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왜냐하면 그게 유효 시간이 24시간 내지는 48시간인데 네. 아니 난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 있을 거야. 예. 그럼 내가 왜 월, 화, 수, 목까지는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예. 나 그냥 금요일 하루 받아가지고 토요일 일을 좀 바깥에 나가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다시 그냥 집에서 일할래. 예. 이제 이런 사람도 늘고요. 음성이든 양성이든 난 모르겠어. 나 안 받을래. 너무 귀찮아. 이런 사람도 있고. PCR 검사 받다가 걸릴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PCR 검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양성이 많이 나오면 네. 힘들어지는 건 본인이거든요. 예. 그러면 난 좀 빼줘. 내지는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냥 했다고 그래. 아.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 숫자는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쉽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하.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 순간이 곧 오잖아요. 한 달만 지나면 응급실이 미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북한화가 될지도 모른다. 오미크론을 못 막아서 오미크론 사태가 갑자기 팍 터지면 지금 북한에서 오미크론 사태 터지듯이 될 것이고 예. 오미크론 사태가 안 터지고 경제 정책이 실패하면 중국 경제도 이제 북한식 경제로 아. 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튼 그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 지금 이것이 앞으로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그야말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뭔가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국의 지도부가 그게 예. 리커창이 얘기했건 어쨌든 간에 어렵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럼 예. 정책이 뭔가 나와요. 예,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다못해 뭐 수요가 없어도 우리는 그냥 보도블록 다시 뒤집는다. 그냥 예. 아파트 그냥 짓고 예, 전기차 그냥 깔고 예, 그러면 어쨌든 성장률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네, 야 이번에 성장률이 너무 낮으니까 하반기에는 하여튼 무조건 올려야 돼. 네. 5.5%의 예. 목표. 5.5% 맞네? 4.5%. 음. 하여튼 그 목표를 위해서 무조건 그럼 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중국이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또 그런 방법들도 다 동원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과거처럼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지방 정부 재정이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땅도 안 팔리고. 예, 그래서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또 대규모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예, 그럼 대규모 채권을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사주냐 이거죠.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그걸 사줘야 되는데 네, 요즘 날이 갈수록 그걸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채권 발행이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리커창 총리의 그 정책 프라이어리티는 아주 분명합니다. 한 2, 3년 전부터 노래를 계속 불러왔거든요. 예. 그게 실업이에요. 취업. 취업자 수. 예. 예,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래서 심지어 고용 안정만 될 수 있다면 GDP 성장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네, 이런 발언까지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고용. 고용을 둔다는 거는 기업들이 어쨌든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자동차. 상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공장이 4개가 있는데 네, 지금 중국 정부 공식 통계로 지금 지금 생산율이 지금 5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외신들의 경우는 뭐 30%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자동차 공장들만 제대로 돌아가도 예, 그 자동차 공장에 연관된 협력 업체들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럼 그 지금까지는 그 협력 업체들이 뭐 PCR 검사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요. 뭐 그 재료가 안 와요. 부품이 안 와요.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풀어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공장이 돌고 그러면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공장 사람들이 출근을 하면 떡볶이 파는 아줌마나 짜장면 파는 아저씨도 돈을 벌고 예.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열어주는 것이 네. 그리고 강제로라도 수요를 만들어서 예. 그냥 알아서 돌려라고 하면 지금 요즘 분위기는 다 안 좋으니까 더욱더 예. 그리고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상하이에 국책 과제하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SMIC 중국에서 가장 예. 반도체 잘 예. 만드는 예. 거기 생산 라인 돌려야 되는데 너희는 특혜를 줄 테니까 돌려라. 그랬는데 지금 안 돌아가요. 왜요? 아니 직원들도 출근을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예. 뭐 협력업체도 제대로 돌아간 게 없고 부품 아무리 큰 훌륭한 하이테크 공장이라도 나사 돌릴 드라이버가 없으면 나사는 못 조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다 나오라고 하면 또 풀리는 겁니까? 그 봉쇄는? 그러니까 봉쇄를 푸는 게 아니라 최대한 봉쇄 지역을 줄이겠죠. 결국 봉쇄를 좀 풀겠네요. 푸는 거네. 결과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 수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상하이도 그렇고 북경도 그렇고 지금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아마 많이 풀릴 겁니다. 그러면 환자는 늘어나고 중국은 백신 접종이 잘 안 됐다고 하니 응급실은 미어질 거고 사망자는 늘어날 건데 네. 언론 통제를 하거나 보도 통제 뭐 해서 그냥 그건 넘기면서 그래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네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고는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죽고. 봉쇄가 돼서 경제가 죽고 예. 경제를 살리면 봉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방역이 죽고. 방역이 죽고 네. 지금 이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이 선택한 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어찌됐건 예, 어쨌든 둘 다 한다. 예, 둘 다 한다는 건 둘 다 망친다는 말과 동의어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둘 다를 어떻게 같이 하지? 영어학과 수학학과 하다가 영어 100점이면 수학은 0점, 영어에서 100점 0점이면 수학은 100점. 예, 예. 근데 영어 50 수학 50으로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외신도 그렇고 네. 제가 다른 분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구가 있다고 해봐요. 네. 예. 네. 용산구 현재는 용산구를 방역을 하기 때문에 네. 용산구에서 한 명이 음. 그 감염자가 양성이 나오면 예. 용산구 전체가 봉쇄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래야 도봉구나 광진구로 안 퍼지니까. 예. 그런데 방법은 사실 많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있는 단지만 봉쇄하면 됐지. 왜 용산구 전체가 다 봉쇄돼야 되냐? 예. 나머지는 다 놔둬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예. 지금까지는 왜 용산구 정체를 막았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괜히? 그게 아니라 시진핑이 괜히? 지금 방역에서 문제 생기면은 뭐 위에서 추상 같으니까 예. 밑에 기관으로 내리면서 지방 단위로 내리면서 좀 과한 과한 행정 행사가 많았다는 거죠. 전체를 그냥 다 둘러싸고 했는데. 예. 아. 그러니까 겁나니까 예. 이유 필요 없고 용산구 다 막어. 이런 식의 조치가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커창 총리 가서 야 방역하는데 거기 있잖아 이천동 한 군데만 막고 나머지 동은 다 풀어. 왜 다 막고 있어? 풀란 말이야.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걸 몰랐다는 게 신기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게 네. 그 얼핏 들으면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일을 해?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실제 중국에 가서 생활을 해보면요.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일을 집행할 때는 중국에서는 대체로 예외 없이 무조건 이렇게 많이 합니다. 토달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냥 해. 항상 대응이 과잉일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긴 통행금지야 못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나 높은 사람 누구야? 그럼 통과하고 나 그 사람 아들이야? 그럼 통과하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남청동 어중이 떠중이 살지. 나중에 다 들어가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외 없이 무조건 한 명도 안 돼. 이렇게 해야 지켜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많은 그 행정 집행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 예. 불합리하고 무리한 집행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 풀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렇지만 이게 방역의 기초를 흔드는다기보다는 네. 그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러면 탄력 중국의 집행을 지표들은 하더라.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오겠네요. 이제 잘 나올 수 한두 있다고 달 보시는 내내는. 거네요, 박사님은. 그래서 당분간 호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빠졌다는 뉴스 혹은 시그널들이 사실은 그걸 인정했다는 순간 새로운 정책이 이제 나온다는 뜻이고 네. 방역도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네. 그런 명분을 준다는 거죠. 그런 명분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아하. 이제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오버해서 다 틀어막는 바람에 그래서 혹시 안 되더라도 이건 리커창 잘못이야 하면 되고 예. 그럼 기대할 만한 거네요. 뭐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는. 네. 그렇죠. 뭔가 뭐 그게 변화의 포인트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안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봅니다. 다만
네. 오미크론이라는 이 사태의 본질 자체가 예. 그렇게 잘 막아지는 거냐. 통제 가능할 예. 거냐. 그다음 리커창 총리야 선의로 예.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 줘도 네. 그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에서 어딘가에서는 예. 무엇인가 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서 또 오미크론 터지고 예.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단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진핑이 끌고 왔던 네. 그 뭡니까 그거 저 알리바바 저리가 예. 텐센트 나쁜 친구들 뭐 이런 정책들은 예. 유지하겠죠?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문제니까. 예, 반농단, 그다음에 반독점 예. 이것이 흔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다만 지금 하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회사들도 와가지고 이럴 수 있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좀 잘해봐. 예. 내 뜻이 그게 아니잖아. 예. 뭐 이렇게 달래는 정도라고 봐야지. 예, 정책 자체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 자체는 변화의 주점이 확실히 있는데 과연 오미크론이 통제 가능할 정도로 잘 되겠느냐 예, 이게 예. 퀘스천으로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그 말씀이 되겠네요. 드디어 이제 오미크론과 중국이 진짜 실전 정면 승부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배팅을 하라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것이요. 지금 그 중국이 독일의 바이오엔텍에서부터 mRNA 백신을 이제 인증에 들어갔는데 예. 1년이 넘어도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중국 회사가 지금 대여섯 개가 예. 지금 자체 백신, 자체 mRNA 백신 같은 거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백신이 첫째는 성공해야 되고 예. 둘째는 그게 정말로 효과가 높아야 되고 예. 셋째는 그게 대량 생산될 수 있어야 되고 예. 넷째는 그것이 이제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하나도 불안합니까? 언제 되겠냐 그게 뭐 내년 이맘때나 내후년 된다 그러면 이미 때를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급한 대로 사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못 사오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예. 돈이 없어서일 겁니다. 돈이 없다. 그만한 외화를 쓰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인구가 그럴 너무 겁니다. 많아서. 예. 많이 들어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박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뭐 3조 2천억 달러 예, 정도 된다고 예,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가용,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주거니 받거니 쓸 수 있는 예. 그런 외환 보유고는 뭐 2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예, 그러니까 어딘가에 막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매여 있어서 예.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음.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 네. 얼마나 될까? 백신 얼마였죠?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했나요? 예, 그럼 10억 인구면 네. 10조, 50조. 어. 50조니까 한 400억 달러? 아닌가요? 4천억 달러인가요? 4천억 달러지. 아니면 아닌가? 4천억 달러면 아니다. 500조입니다. 예, 예. 400억 달러인데 쓸만할 것 같은데. 근데 5번, 4번 맞아야 되면 외환보유액이 다 날아가는구나. 곱하기 3. 와. 뭐 어떻게 계산을 하던 예. 중국 정부가 그걸 사올 수 있는 재원은 네. 뭐 전국에 있는 돈을 다 모으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럼 중국의 중앙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 700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밖에 안 되거든요. 박사님, 근데 그런 나라를 미국은 왜 무서워해요? 미국이 무서워하지 않죠. 무서워하긴요. 아니 박사님 미국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싸우니까 미국은 중국을 되게 두려워한대요.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승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 그거는 민주당 공화당이 1심 단결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거래요. 예. 미국이 진짜 이렇게 강한 적을 만난 적이 없답니다. 아 미국이요? 예, 뭐 소련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예. 그냥 저런 가상의 적국이라도 있어야 뭐 우리 우방국들이 또 단결도 되고 해서 그냥 진짜 그거는 그런 거였는데 예. 중국은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글쎄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예. 아, 다만 이제 미국이 소련과는 달리 중국을 예. 다루기 매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중국에 가서 투자해 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도 거기 가서 엄청나게 공장 그래 만들었잖아요. 아이폰 다 거기서 만들잖아. 예, 아이폰도 만들고 그럼- 그런데 있죠. 예, 그럼 웬만하면 돌아와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또 안 돌아오잖아요. 예. 네. 아, 그럼 인도나 뭐 베트남으로 가주지 않겠니? 그래도 안 가잖아요. 예. 그뭐 억지로 떼올 수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미국의 자산이 많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미국의 경제를 돌리는데 그 뭐 가서 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고 둘째는 너무 결합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음. 월스트리트 애들이 다 가서 거기 중국에다가 지금 돈 갖다 넣고 있잖아요. 아, 그 돈은 어떻게 하고요? 그게 미국 국민들이 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아서 펀드 사고 ETF 사고 예.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거기다가 지금 갖다 놓고 있는 건데 월스트리트 애들 보고 돌아오래도 그래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 와주면 네. 디커플링이 이제 완성이 되면 네. 그때는 한번 그럼 총칼 내밀어 보자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중국이 뭐가 돼야 우리도 좀 옆에서 곁돌도 좀 쬐고 중국 그러니까, 경제가 그럴 좀 텐데. 살아나야 될 텐데 예. 뭐 말씀하시는 건 지금처럼 꽉 막아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약간의 희망이 있다. 예, 그러나 계속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 덜컹덜컹 할 모른다. 거는 같다. 네, 중국의 인프라가 그 오미크론하고 잘 그렇게 싸울 만한 거 아닐 수 있고 네. 그럼 연말에 정권 교체기까지 맞이하면 중국 때문에 좋은 소식 들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 그 20대 그 큰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 행사를 앞두고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예.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게 만들겠네요. 근데 인명이 먼저죠. 인명이 먼저. 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는 좀 안 좋아도 안 좋아도 일단 연임하는 게 먼저다. 아니요. 아니 인명 피해 인명 피해가 먼저다. 오미크론 예. 사망자. 아 오미크론이 예. 그게 먼저다. 예. 그러니까 막 그 중증 환자들 네. 뻗어 나가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병원이 상당히 부실해요. 예. 지금 그 인구 1인당 병상 수 같은 거 지표 보면요. 독일하고 중국하고 8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코로나 발생했을 때 독일에서 어땠습니까? 의료 자원이. 사람들 무너졌죠. 병원에도 못 들어가고. 무너졌죠. 예. 그럼 중국에서 만약 그런 사태 나면 아마 아비규환 같을 거예요. 그게 시진핑에서는 무조건 최우선 과제다. 예. 중국은 아파도 병원에는 자주 안 가는 그런 구조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병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죠. 상대적인 거긴 한데 네네. 네. 그 왜 의료가 원래 사유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부터 안 그런 만들어- 거부터 이제 안 만들어졌겠죠, 쌓아가는 뭐. 건데 아니 그 국가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랬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의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그 중국의 의료 인프라 투자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중국은 배울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것도 많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 예. 알겠습니다. 또 중국 뉴스들 조금만 좀 쌓이면 네. 또 근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중국이 푼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돌아가신다는 게 그게 이제 예. 중국으로 되돌아가신다는. 예. 이거 이철 참.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이철 박사님만 생각하면 좀 더 봉수했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그 개인 유튜브는 계속 하십니까 그럼?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찍으세요? 예, 요즘은
요즘은 조금 포맷을 바꿔가지고요. 네. 네. 오늘 있었던 중국 뉴스 중에 하나 딱 픽업해서 하나만? 간단히 해설해드리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 깊이 있는 내용 아, 보내드리고 그렇게 중국에서보다는 약간 좀 시간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아유, 짜, 죄송합니다. 짜증나니까. 네. 빨리 끝내랍니다. 까똑까똑. 알겠습니다. 이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